코스닥 종목을 한번 시총 상위를 한번 쭉 한번 훑어보면은 에코프로엠이 이제 그 에코프로랑 이제 어차피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HN 환경 분야 에코프로 HN 있고 양극재 에코프로벤 양극재 하는 회사입니까? 그 전 단계가 뭡니까? 전구체 해가지고 에코프로 머티라는 회사가 원재료죠. 양극재 들어간 원재료 하는 회사인데 거기가 이제 지금 뭐 잘 되겠습니까? 에코프로 BM도 지금 시원찮은 파다에 에코프로 머티가 뭐 잘 될 턱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되지도 않는 것이고, 일단 양극재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 늘어나면서 이제 전구체가 나중에 좋아지는 게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게. 어쨌든 간에 이제 삼성 SDI에서 울산에다가 양극재 공장을 자체적으로 조금 지어버리려다 하다 보니까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약간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재 강자 하면 에코프로 BM, LNF,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있습니다만, 포스코 퓨처엠이 원래는 에코프로 BM이 좋았는데, 지금은 포스코 퓨처엠이 어제도 조금 더 많이 오르고 덜 빠지고 많이 오른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은 거래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얘들은 에코프로 BM은 까딱하면은 조금 거래처가 좀 흔들리거나 약간 축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저렇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것은 이제 주가가 이제 오히려 제가 한번 추천도 했었고요. 매수 자리라고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주가 좀 올라왔는데 좀 비리비리하죠. 주가가 원래 지금 이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바이오 HLB 마탱이 가면서 지금 좀 모멘텀이 좀 사그라들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하 또 수혜를 받는 것이 또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게 빚내서 투자하는 바이오 회사들이 대다수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씩 임상하면 1, 2, 3차 한번 가면 10년 터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실패하기도 하고 이제 한번 성공하면 대박 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인데 기술 이전 해가지고 먹고 살기도 하고 신약을 직접 개발해서 이제 라이선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직접 이제 오리지널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해서 이제 대박을 내기도 하고, 여하튼간에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주가 흐름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리 뭐 61선 뭐 지지되면은 쭉 가지고 있다가 요런 이제 22만 원 돌파하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면 될 것이고요. HLB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완전히 차 물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약간 간암 치료제 이제 FDA 승인 미승인 되면서 이제 나가리가 100% 된 건 아닙니다. 보완 요청이 있었으니까 그걸 잘하면 또 어떻게 좀 되지 않겠나 6개월 내에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이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로 해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인데 글쎄요 이제 정확하게 이것은 판단하기 힘듭니다. 여하튼간에 이제 잘 구슬려 가지고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마당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주가가 이제 11선 라인에 이제 걸립니다만은 거의 올라왔고 지금 정도의 어떤 형태라고 한다면은 거의 올라왔고 122평 부분까지는 원래는 이제 5일선 정도 제가 여기 한번 털어버려 된다. 털고 나서 다시 빠졌어요. 빠졌는데 이제 계속 이제 이게 해가지고 외국인 기관이 이제 좀 털은 걸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거 다시 준비해서 이제 재신청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저가 매수에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대시의 고향인 122이동 평균선까지는 일단 한번 상승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자리 정도 와서 아니면 21선이 그 주가가 좀 서서히 올라가다 보면 21선이 거꾸로 내려오면서 20에서 맞고 떨어지는 그런 자리가 나올 것인데 그 자리 정도가 좀 단기 매도 자리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쳐다보지 않는 게 좋겠죠. 한 번 뒤었으면 또 두 번 뒤일 필요가 뭐 있겠습니다. 다른 거 가지고 먹고 살면 되는 것이지. 엔캠은 실적은 좀 시원찮았습니다만 전에 액을 갖다가 생산하는 회사인데 2차전지 뒤에서도 엄청난 세력이 들어와갖고 주가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워낙에 큰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해먹고 있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같이 움직일 필요가 있다. 과거에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36개 주랭랑을 해야 된다 해서 좀 저점까지 빠질 것이다 했는데 덜 빠지고 이제 좀 반등이 줘버렸죠. 그만큼 세력이 강하다는 거고 실적이 시원찮은데도 주가 관리하는 정도면 예상 뭐 미달해도 주가 관리할 정도면 엄청난 세력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한번 주가라는 게 안 빠지고 계속 관리를 하다 보면 걔들이 엿장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주가가 뭐 계속 지들도 뭐 손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들 한번 지탱이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자리
60일선 라인 지탱이 되면 끝까지 한번 가지고 있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 주가가 이제 저점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고점도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고점 쭉 연결한 선이 나올 겁니다. 그 자리 정도 가서 이제 한번 딱 털 준비를 해주면 정확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 역시 이제 그 소켓 회사들 요즘 반도체 실적이 좀 시원찮아가지고 주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이건 실적이 좀 회복이 되는 것을 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는 중립으로 저는 관망 자리입니다. 매수 자리 이런 거 아니고,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셀트리온하고 합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셀트리온 진펜트라 그 3월 말에 그 미국에 출시를 했는데, 애들이 지금 현재 보면은 역시 이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을 하면서 이제 비용 부담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퍼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1분기에 매출액이 확 늘어났거든요. 그 합병의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셀트리온의 주가의 형태는 그 진펜트라의 미국에서 뚱보의 나라 미국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거죠. 건강 보험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이제 그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좀 큽니다. 그래서 흑인들 뭐 이쪽에 백인들 보다도 흑인들이라든지 유색 인종들 뭐 이쪽에가 지금 좀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쪽에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약발이 비슷한 오리지널하고 약발이 비슷가리한 그런 약을 제조하는 회사 셀트리온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지금 그 UBS 중심으로 해서 공매도 형태로 해서 이제 미리서 좀 쳐놓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얘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바이오 시밀러 쪽에 늘 셀트리온은 공매도 세력하고의 전쟁이 이제 나오고 있고 막 그러는데 외국인들이 팔고 있습니다만은 기관 쪽에서는 이제 매수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박스권의 큰 틀에서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있는데 박스 하단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조금씩 이제 물량을 모아가도 되는 자리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60일선 깨가지고 지금 현재 저점을 확인을 해 나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걸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과거에도 보면은 셀트리온이 늘 보면은 결과는 좋았다. 과거에도 늘 이렇게 이제 쥐어 터지고 뭐 싸우고 하다가도 결과는 늘 좋았던 경험상 보면은 지금 현재 이런 삼봉의 자리까지 나중에는 한 번씩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 그게 이제 대박을 터뜨리면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여기 바이오 대시장이고 여기 이제 코로나 이것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기는 사실상 만만치가 않고요. 그러지만은 주가상으로 보면은 이런 자리 그 다음에 이런 자리까지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궁극의 목표가는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는 쉽지 않겠지만 25만원 내외까지 올라올 자리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HPSP는 반도체에서 이게 뭐 영업이익률도 좋고 하는데 뭐 경영권 매각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한번 들어올리는 그런 자리 실적은 좀씩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한번 차트가 무너졌다가 이제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 5만원 4배 정도 오면은 한번 좀 털어주고 가는 게 낫지 않나. 오늘 유일 로보틱스가 SK그룹에서 이제 지분 투자한다 해갖고 상한가를 갔는데요. 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삼성그룹에서 이제 투자한다고 하는 종목이고,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LG그룹의 로봇 분야인데 대기업의 각축전이 이제 좀 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로봇 테마나 한 번쯤은 다시 이 테마가 좀 잠깐 이제 최근에 일부 이제 종목들이 좀 올라오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테마가 다시 한번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차트가 이제 약간 좀 처져 있습니다만은 보유 전략이 좀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일단 박스권 저 꼭대기에서 지금 들락날락 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 안 깨면 일단 가지고 있어봐야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 오늘 이제 거래량 윗골이 좀 달긴 했습니다만 거래량이 그렇다고 이제 폭증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좀 지탱을 한다 하면은 일단은 가지고 있다가 이 튀는 방향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서 예측을 하는 건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이오테크닉스는 조금 좀 실적이 좀 시원찮았다 저번에 보니까 이런 것은 이제 반등을 이용해서 좀 매도를 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일단 전해질 쪽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주가가
역시 저점을 상향하다가 오늘 보면은 이제 그 HPSP도 그렇고 FST도 그렇고 이제 반도체 주가 한 번 더 이제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고 반도체 업황은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가의 흐름은 올해 하반기까지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좀 우상향을 이어가면서 내년 어느 시점까지 내년 4월경까지 이어질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괜찮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휴젤 같은 거 쉬어가는 그런 흐름인데 그냥 뭐 보유하면서 이건 좀 물량을 추가적으로 조정 받을 때 매수해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붉은 사모가 저거저거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주가가 쉬어버리는 그런 자리가 되겠고, 거래량 그렇게 뭐 확 뭐 터지고 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2-3일 쉬었다가 다시 저 반격이 나와가지고 이건 고점을 이제 뚫으러 다시 올라오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런 돌파하는지 여부, 이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올라올 때 막 분위기가 막 달아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팍 꺼져버리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리지는 말고 게임 산업이 뭐 그렇다고 해갖고 지금 뭐 대단히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 3,000단 계약은 저번에 한번 그 종목 분석하면서 올라오게 되면 이런 자리에 오면은 좀 매도를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까지 못 오고 여기서 이제 비실비실 해버렸는데, 저는 그 과감하게 손절 까버려야 된다. 손절매 잘하는 게 주식투자 구단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로 해서 접근하는 게 좀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정도 한 시총 상위 15종목 거래소 코스다 뭐 잠깐 읊어봤습니다. 요 정도 진행하고 방송 마이크 토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